이제유 온라인 스쿨 102 클래스 종합과목 대표 강사 지영쌤입니다. 자, 오늘 경제 12강 조세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경기 변동 상황에다가 경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이론들도 공부를 했었고요.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대응 방식인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2, 13, 14강으로 쭉 이어지는 파트에서는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조세에 대해서는요. 일단 조세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크게 구분을 할 건데요. 자, 직접세의 특징 그리고 간접세 특징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일본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조세제도의 특징까지 알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학습 목표 3가지 잡고요. 오늘도 열공해 보도록 하죠. 자, 교재 또는 교환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다지기 챕터 1 직접세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직접세 의미부터 아셔야 되겠죠. 자, 뭔가 세금인데 직접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도 나 그리고 납부를 하는 사람도 나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은 세금을 우리는 직접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직접세는요. 국가에다 내느냐 아니면 지방에다가 내느냐에 따라서 국세와 또 지방세로 나누어서 요 분류를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잘 나오거든요. 자, 국세, 국가에다 내는 세금은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소득이 있을 때 내 소득 비율에 따라서 내는 소득세 하나 들어갈 거고 자,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했을 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이윤에 또 대비해서 비율로 내는 법인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법인을 이해하실 때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부모님께 상속받은 게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데 이것을 상속세라고 해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는 국세에 포함이 돼요. 자, 그리고 지방세에는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로는 주민세라는 게 있는데 주민세는 균등 납부라서요. 그냥 내가 이 지역의 주민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균등하게 모두가 동일하게 내는 세금이에요. 뭐 소득에 따라 상관없이 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정자산세라는 게 있어요. 자, 고정자산세라고 하는 거,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딱 붙어있는 내 자산, 뭐가 있을까? 나의 집, 뭐 내 건물, 그리고 자동차까지 포함을 해서 네, 고정자산세, 내가 부동산을 어떤 특정 지방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포함하고요. 아니면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세 이렇게도 따로 나오는데 이 자동차세가 직접세, 세금 나의 재산에 대해 내는 거니까 직접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체는 지방에다가 납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세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인데요. 직접세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직접세는 일단 첫 번째로요. 고소득자별로 높은 비율로 징수합니다. 중요한 단어는요. 높은 비율, 이게 중요해요. 그냥 당연히 만약에 우리가 직접세 중에서 소득세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득세를 10%로 내세요. 그러면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과 1억인 사람은 당연히 내는 액수가 1억인 사람이 크죠? 100만 원의 10%보다는 1억의 10%가 훨씬 크니까요. 그쵸? 액수 자체는 무조건 커지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누진과세라고 해서 소득이 클수록 많이 내세요에 대해서 비율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 구간은 뭐 10% 내세요라고 한다면 소득이 높아지면 그들한테는 똑같이 10%가 아니라 뭐 30% 이런 식으로 비율 자체를 높이는 거죠. 이것을 누진과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진과세를 설명할 때 반드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소득이 높을수록 내가 내야 되는 소득세에 뭐가 올라가요? 비율이 높아져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런 누진과세를 하는 이유는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본주의에서의 가장 큰 단점,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빈부격차죠. 그래서 이 빈부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조금 이들은 낮춰주고, 그리고 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통해서 빈곤하거나 최저 생활도 안 되는 사람들은 돌봐주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소득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누진과세로 부담하는 것이 직접세입니다. 자, 즉 어떤 공평을 달성하고 싶은 거냐면 이 수직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걸 수직을 좀 낮춰서 서로 공평하게 맞추고 싶은 거야. 이런 걸 수직적 공평이라고 해요. 자, 뭘 시정하기 위해서라고요? 소득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소득 격차가 크다, 이 부분을 시정하려고 바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거고, 즉 우리가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소득 재분배를 해주고 있다. 소득을 다시 분배해주고 있다. 격차를 줄여주고 있다.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직접세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 세트로 외워주시면 되겠다. 자, 직접세는 누진과세를 한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직종에 따른 소득의 정확한 파악률이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득이 같아도 세액이 달라서 불공평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직종을 쌤이 한 예를 3개만 들어보도록 할게. 일단 농부 있고요. 농부. 쌀 농사를 짓는 농부 있으시고, 그다음에 치킨 가게 사장님. 치킨. 그리고 그냥 일반 회사원.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자기 소득이 저는 소득이 뭐 1,000,000엔이에요. 이렇게 신고를 했대요. 전 1,000,000엔이에요. 똑같이.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까요? 이 세 직종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저 사람은 무조건 1,000,000엔을 벌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직종이 바로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보는 거예요. 자, 거짓말 못하고 그냥 정말 이 돈을 벌었겠구나, 1,000,000엔을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직종이 무엇이냐? 바로 회사원입니다. 자, 회사원은요, 정해진 월급, 임금을 그냥 그때그때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회사 쪽에도 기록이 남아서 이 회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포착이 정말 잘 돼요.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치킨 사장님은요, 치킨 몇 마리 판 거는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챙겨가지고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고 자기 지갑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조금 여기 부분은 속일 수가 있죠. 농부는 더 해요. 우리가 그 농사 지은 쌀, 벼농사 논에서 얼만큼의 쌀이 많이 나왔는지 우린 정확하게 다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걸로 실제 소득을 어떻게 얻었는지 파악하기는 한 30% 정도만 정확하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같아도 세액이 달라서 불공평이 생기는 건 왜 그러느냐?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서. 자기들이 소득이 이렇게라고 신고를 했는데 아마도 여기에는 잘못된 신고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아무래도 소득 포착이 좀 달라져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쿠로현. 여기 회사원은 거의 90% 정확하고요. 치킨 자영업자는 한 60% 정확하고요. 농부, 이런 1차 산업 종사자는 한 40%만 정확하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쿠로현 현상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종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하나 특징 추가했고요. 5번째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누진과세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구간이 낮으면 비율이 적고 소득 구간이 높으면 비율을 많이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 변동에 불황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불황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실업이 발생할 수 있겠고 임금
삭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돈 벌기가 어려워요 라는 막 앓는 소리가 막 나오는 시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불황이 왔을 때는요. 대체로 전체적인 국민의 소득 구간이 낮아지게 돼요. 근데 지금 누진과세로 소득 구간을 다 그 소득별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불황이 오게 되면 감세, 세금을 내는 부분들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거꾸로 호황이 되면 경기 변동 영향을 받아서 소득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금을 또 많이 거둘 수 있는 과세, 증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즉 경기 변동에 일일이 다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직접세만 공부해서는 사실 직접세 특징을 이해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간접세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 직접세 특징이 잘 보이게 됩니다. 자,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간접세 특징 알아볼 건데 그 앞서서 여기 소득세 누진과세 부담했을 때의 그래프 꿀팁 잘 나오니까 하나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간접세 볼게요. 자, 직접세 누진과세 그래프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정비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라 살짝 쿵 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이 지금 세액 표시가 있고요. 과세 대상 금액 이렇게 나오는데 과세 대상 금액 즉 자기 소득에 따라서 얼만큼의 세액 액수를 부담해야 되느냐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좀 더 많은 폭으로 좀 더 많이씩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죠? 네. 비율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정비례로 똑같이 소득에 대한 세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형태로 세액이 분포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하면 이건 누진과세 그래프는 아니에요. 이거는 정과세를 하고 있는 거지. 소득 구간에 따라서 비율을 다르게 한 게 아니에요. 얘는 소득 구간에 따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더 많이 세액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 그래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간접세가 사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간접세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기본 따지기 챕터 간접세 계속해서 봅시다. 자, 이 간접세는요.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지 않아요. 자,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간접세의 의미입니다. 부담하는 사람과 이것을 실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과자라고 할게 그냥 과자를 사 먹었을 때 그 과자에 여러분들이 이미 세금을 다 걷다 담아서 지불을 한 상태예요. 즉 소비자가 과자 하나를 구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그 물건 가격에는 세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제에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것은 이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바로 납부를 하는 납세자가 됩니다. 따라서 부담자와 납세자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낼 세금을 다른 사람이 부담했고 혹은 내가 부담한 세금을 다른 사람이 납부하고 있죠.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조세 전가가 바로 간접세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접세는요.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납부하고 있느냐? 국세와 지방세로 우리가 나누었을 때 국세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큰 것이 소비세죠. 어떤 것이든 소비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어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1989년부터 이 소비세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요. 3%, 5%, 7%, 지금은 현재 10%의 소비세를 물건마다 10%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자, 이런 소비세 말고도 관세,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그 물품의 세금을 매기자. 물품의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들은 다 간접세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2012년에 일본이 지구온난화 대책세라고 해가지고 온실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그걸 하나씩 구입할 때마다 세금을 더 이렇게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간접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는요. 간단해요. 그냥 그 지방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비 품목에 대한 지방 소비세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는 술과 담배,
부세나 뭐 담배세 이런 식으로 하나의 품목에 대한 세금으로서 네, 간접세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국세의 소비세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 기억하시고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접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세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2번부터 보셔야 돼요. 같은 금액의 소비에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요. 아니, 지금 과자 사셨는데 소득이 1억이 되시니까 좀 더 세금을 많이 내세요. 혹은, 지금 돈이 많은 분이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이니까, 과자에다가 세금을 40%, 50%더 얹을게요. 이런 누진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우리 간접세에는 누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요. 지금 나와 있죠?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돈을 버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그 누구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세금을 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바로 수평적 공평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전에 직접세는 무슨 공평? 수직적 공평이었잖아. 자, 여기 소비세 혹은 간접세는 수평적 공평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평적 공평을 달성할 수는 있고요. 수직적 공평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직적 공평을 하려면 누진과세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수직적 공평 할 수 없어요. 누진과세를 안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수직적 공평은 직접세, 직접세 그리고 수평적 공평은 간접세의 특징이다. 동등하게 누구나 다 똑같이 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3번에 조세의 저항이 크다 작다 나와 있는데 자, 어떤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A 후보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소득세를 한번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혹은 내려보겠습니다라고 소득세에 대한 공약을 걸었고 또 B 후보는 저는 소비세에 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세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세 공약을 걸었대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가? 혹은 어느 공약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하면요. 정답은 소비세 공약이 훨씬 더 달성이 쉽고 사람들의 저항감도 적대요. 자, 조세의 저항이 작은 것이 특징이라서 바로 그런 공약 실현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비세가 높아지거나 소득세가 높아진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소득세에 대한 불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특정 소득이 발생하는 구간만 납부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야. 아니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이렇게나 가져가는 것도 너무나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또 올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회복지를 한다고? 남을 위해 쓴다고? 이런 저항감이 엄청 큰데요. 소비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오르니까. 그래 너도 5% 나도 5%? 저 사람도 5%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저항감이 더 적대요. 네, 그리고 소비세가 조금 오르면 그냥 물건 가격 자체가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상승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거짓 체감을 하기 때문에 조세가 소비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항감이 좀 소득세보다는 작다. 그래서 조세의 저항이 작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선거에서의 공약을 걸었을 때의 공약 실현도가 높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조세의 저항이 작기 때문에 소비세를 올리는 게 좀 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조세 역진성 나오네요. 자, 조세 역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꾸로 누진세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누진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고소득일수록 우리가 비율이 높아지고 납부하는 게 많아지는 게 누진세였죠. 자, 그래서 누진성을 가진 과세라는 것을 누진과세라고 하는데 역진성은 거꾸로 저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실제로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역진 과세를 한 게 아니죠. 역진성을 느낀다라는 거니까 저소득자일수록 나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것에 대한 체감을 훨씬 크게 받는다. 이것을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그렇잖아. 역진성이 크다. 내가 소득이 그냥 정말 여러분들 그냥 용돈이 한 달에 말도 안 되게 10,000원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한 달 100만 원이야.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 해봐.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이 10,000원과 100만 원인데 다 이제 소비세가 막 올라가.
막 이제 뭐 떡볶이 하나 먹어도 너무너무 비싸졌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면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들부들 너무 세금이 나에게 무겁다라는 생각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역진성이라고 해서요. 조세의 역진성이 바로 소비세에서 나타나게 돼요. 똑같이 하라고 했지만 내가 저소득자이면 훨씬 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느낀다라는 거죠. 실제로 주의하실 점은 역진 과세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어떤 나라도 저소득자한테 더 세금을 많이 내세요라고 하는 역진 과세는 지금 도입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진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진성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5번째로 경기변동 영향 적게 받아요. 아까 전에 우리 직접세 같은 경우는 불황이 되면 내 소득 구간이 낮아지면 알아서 내가 내야 될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소득 구간이 낮아져서 비율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먹을 건데 어머 지금 불황이에요. 그러니까 떡볶이 세금, 떡볶이 붙는 소비세를 조금 낮추는 구간으로 갈 거예요. 더 적게 받을게요. 라는 시그널이 매일 나오지 않죠? 네. 그냥 한 번 소비세가 도입되면 그것에서 끝! 더 이상 변동 상황이 없어요. 경기 변동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요. 네. 우리가 느끼는 체감 효과 말고요. 소비세의 세율이 변동되냐 물어보면 전혀 변동이 없다. 경기에 따라서 구간이 달라지거나 비율 변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6번에 세대 간 공평 부담되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고령도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고령자들은 이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 영역에 들어가 있고 이런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 소비세는 그런 고령자에게도 똑같은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 공평 부담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년층들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구간의 그런 청장년층 세대에서는 소비세를 올리는 건 반갑고 소득세를 올리는 건 그닥 환호하지 않는, 즉 뭐랑 연결하면 돼요? 네, 조세의 저항이 작은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접세의 특징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직접세랑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간접세 위주로 좀 더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이 간접세에는 직접세 특징이 없어요. 예를 들어 누진과세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 없습니다. 그쵸? 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누구나 똑같이 내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이며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조세의 저항 작고요. 역진성 큰데요. 역진 과세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저소득자일수록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경기 변동이나 세대 간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직접세가 더 크고 간접세가 작아요. 자, 그러면 2개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일본의 조세 제도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하게 챕터 3번째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다지기 챕터 3번째는요. 일본의 조세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챙겨봅시다. 자, 일본의 조세제도는요. 1949년에요. 일본을 방문한 세제개혁단이 있었어요. 바로 샤오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샤오프의 권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샤오프가 어떤 권고사항을 내어놓았느냐. 간접세 중심이었던 원래 일본 세제를 아예 직접세 위주로 개편하는 형태로. 자, 그래서 각자가 직접세면 자기 소득 구간을 가지고서는 세금을 내는 거니까 훨씬 더 세금을 신고화시켜서 잘 국가에 납부하도록 직접세 중심의 세제 권고가 들어갔는데 이 개혁, 이 권고를 샤오프 권고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은 요거 51년 이 권고에 의해, 즉 샤오프 권고에 의해서 직접세 중심의 세제 개혁이 있었다. 이렇게 한 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직접세 비중이 높아지냐면 7대 3. 직접세가 7, 간접세가 3 정도. 전체 조세 수입에서 70%는 직접세로, 30%는 간접세가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세제 개편을 했어요. 자, 그것을 샤오프 권고라고 합니다. 자, 직접세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걸 꼭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1989년에 처음으로 타케시타 노보루 때 바로 소비세라는 것이 도입이 돼요. 그 전까지는 뭐 담배세, 주세 이런 정도만 있었는데요. 모든 소비 품목에 대한 세금을 3%씩 도입하는 것으로 첫 결정이 돼요. 물론
반발이 있었죠. 안 내던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러나 3% 도입을 한 이후 꾸준히 세율을 높여서 97년에 세율 5%, 그리고 2019년에는 세율 10%까지 지금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실질적으로 일본의 세입 비중을 봤을 때요, 소비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지금은 2020년 기준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세액이 점차 커지고 있다. 네. 차지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인 세금으로 써야 될 사회보장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이렇게 소비세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 10%까지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알아두시고. 자, 그럼 쌤 10% 정도 내는 거면 많이 내나요? 라고 하면요. 일본은 소비세율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유럽은 뭐 30%, 40% 훨씬 더 소비세율이 크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세의 저항도 적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계속 올리고 있고 앞으로는 더 올릴 거다. 네, 그러고 있어요. 자, 소비세율 계속 높아지고 있다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일본의 지금 직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샤오프 권고를 받았어요. 그쵸? 네, 그래서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직간 비율이라고 하는 건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어서 앞에 직접세 비율 7, 뒤에 간접세 비율 3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일본이 7대 3이고요. 미국이 권고한 거니까 미국 자체도 이 굉장히 직간 비율이 직접세 위주로 가 있어서 여긴 더해 8대 2 이 정도 되고요. 영국은 6대 4. 독일이랑 프랑스는 한 5대 5 정도? 네, 그 정도의 직간 비율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게 시험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에 나오는데 여기 나라 이름을 싹 뺀 다음에 뭐 A, B, C, D 이렇게 해놓고 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거의 77대 23이면 8대 2 정도 되죠. 요렇게 직접세가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가 미국이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일본은 한 7대 3 정도 되지라고 하는 부분들 찾아서 일본은 7대 3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 이런 것들 매칭하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면 직접세 간접세 물어보면 직간 비율 물어보고 있구나 일본은 샤오프 권고로 직접세 위주의 세제 개혁이 있었구나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우는 내용 일본의 직간 비율까지 해서 일본 조세제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내용들 예제 맛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제 맛보기와 실력 굳히기를 통해서 실전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주 의미가 있는지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봅시다.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냐면 내가 낼 세금을 전가 너한테 넘겼어. 바로 조세의 전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 조세의 전가가 뭐니 물어보면 담세자와 납세자가 달라. 간접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등의 법인이 사업 연도 동안에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법인세가 있었죠. 이 법인세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라는 내용이네요. 자, 법인세는 바로 국세에 포함이 되죠. 지방 단위로 내는 게 아니라 국세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 단 일부는 지방 법인세가 또 따로 있어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방 법인세를 또 하나 더 걷고 있다라는 일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바로 직간 비율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일본의 직간 비율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네, 51년 샤오프 권고에 의해서 몇 대 몇? 바로 7대 3의 직간 비율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 한 문제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일본의 직간 비율보다 더 직접세 비중이 높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라고 하면 정답은 그쵸. 8대 2의 직접세 비중을 갖고 있는 미국이 직접세 비중이 가장 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정리할게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일본의 소비세율을 물어봤습니다. 일본 소비세율은 점차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감소하냐, 증가하느냐 물어봤는데요. 1989년에 처음으로 3%로 도입이 됐어요. 그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래서 소비세율은 증가하고 있다. 자, 5번이요. 자, 직접세는 누진과세로 소득에 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누진과세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볼까요? 누진과세란 그렇죠. 네, 소득이 높을수록 고소득자일수록 뭐가 높아져야 돼? 세기의 비율이에요. 비율이 높아지는 것. 이걸 누진과세라고 하고요. 자, 누진과세를 통해서 빈부격차 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소득의 재분배. 그냥 분배라고 하면 안 돼요. 다시 분배하는 거야, 지금. 능력에 따른 분배 말고 다시금 실제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을 통해서 재분배해주고 있는 거니까 재자 꼭 써줘야 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6번 보겠습니다. 직접세는요, 수직적 혹은 수평적 어떤 공평이 달성이 되나요? 라고 하면 직접세는 수직적 공평이 달성이 됐었죠. 네, 이 빈부격차를 시정해 줌으로써 수직적 공평이 달성이 된다면 간접세의 경우에는요. 모든 전 세대가 누구나 다 동일한 금액을 내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이 달성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력 굳히기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실력 굳히기 실제 기출 가지고 왔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을 하나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직간 비율이 미국보다 직접세 비중이 미국보다 크다. 맞아요? 미국보다 일본이 큰가요? 잘 봐야 되겠죠? X. 미국은 8대 2나 되고요. 일본은 7대 3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자, 2번 볼게요. 샤워프 권고를 통해서 소비세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샤워프 권고를 통해서는 1951년에 직접세 위주로 세제 개혁을 했을 뿐이고 자, 그리고 네, 소비세가 도입된 것은 언제냐? 1989년. 타케시타 노보루 내각 때 3% 도입이 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기상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세가 여러분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직간을 7대 3으로 해놨는데 그중에 간접세가 뭐 담배나 주세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소비세라는 그런 세금의 항목이 들어간 것은 1989년이에요. 자, 그다음 3번이요. 신자유주의 이후 법인세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좀 별표 칠게요. 쌤 아까 앞에서 얘기 없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부의 역할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거였어요. 정부가 규제도 완화해주고 뭐 세금도 적게 해줘야 되고 민영화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예요. 자, 그런데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신자유주의가 오는 이유는 1, 2차 석유위기 이후, 특히 2차 석유위기 이후에 아니 왜 이렇게 석유위기에 의해서 국가가 힘들어지지? 라고 했는데 그런 거죠. 정부가 너무 규제를 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어떠한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줘야 돼 라는 것이 신자유주의고 그렇다면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도 어떻게 줘야 돼? 줄여줘야. 국가한테 내는 돈을 줄여줘야 그 돈으로 뭔가 뭐 자원을 비축해놨든 더 연구 투자를 했든 뭔가를 대안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자유 경쟁 정도를 능력을 높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기업의 부담을 하고 있는 법인세 비중을 점차 낮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에 리먼 쇼크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은 10%까지 지금 떨궈 놓은 상태예요. 물론 나라마다는 다르지만 그리고 일본과 미국도 2018년에 법인세를 대폭 낮춰주고 있어요. 네. 기업들 보고 세금 적게 내도 너네들 더 기업을 성장해서 이윤을 통한 그런 이윤을 더 크게 만드는 경쟁력을 높여라라고 해서 낮아지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알아두시고. 즉 여러분 법인세율은 낮아지는 추세고요. 소비세는 높아지는 추세다. 그쵸? 이 추세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4번에 세입을 늘리기 위해 여기 나왔네요. 소비세율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소비세율은 높이고 소득세는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네, 소비세율을 높이고 있다. 왜냐? 소비세율은 조세의 저항이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위해서 소비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거 고르는 건데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들이 3번을 못 들어봤다 하더라도 1번, 2번, 4번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소거해낼 수 있다면 답은 고를 수 있었겠죠. 네, 그렇게 소거해서 문제를 푸는 스킬 자체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안 배웠는데 뭐야? 막 이러지 말고 네, 하나씩 접근해보면 문제는 풀립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입니다. 1번에 자동차세는 간접세에 속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동차는 고정 자산이에요. 이거는 자산에다 내는 재산에다 내는 세금이니까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에 속하고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여러분? 국가한테 내나요, 지방한테 내나요? 그렇죠? 네, 국가가 아니라 지방한테 내는 지방세죠. 소는 지방이라고 쓰고 있고 국가가 아니라 지방에다 내는 지방세입니다. 자, 2번 간접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하려면 누진과세를 해줘야 돼요. 직접세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 그쵸? 3번 직접세는 세대 간 공평 부담이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네. 세대 간 공평 부담이 어렵다. 직접세라고 하는 건 소득이 발생하는 구간만 내기 때문에 불평등하죠. 자, 4번 간접세 세수는 경기와 인구 구성 변화에 좌우되기 쉽다. 좌우되기 어렵다죠. 잘 좌우되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쉬운 것은 오히려 직접세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불황이냐 호황이냐 청장년층 즉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뭐 그런 계층이 많으냐 고령자가 많냐 이런 모든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직접세가 되겠다. 올바른 걸 고르시면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세제도 우리가 직접세, 간접세 구분해서 특징 잘 공부해 주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혹시 공부하다 어려운 점 있으시면 Q&A 게시판 찾아오시고요. 네, 오늘 실전 유형까지 다 풀어봤는데 이 조세제도를 잘 이해하셔야 다음번에 정부의 재정정책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항상 아시죠? 경제는 누적 복습의 루틴을 가지시고 다음 시간 복습하시고 우리 또 같이 만나서 열공해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